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우 1년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전남친과 전남친 엄마의 민낯을 제대로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헤어져 버린 32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제는 전남친이라는 호칭도 아깝네요. 그냥 그놈이라고 부를게요. 요즘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도 그 사람의 능력, 즉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속물처럼 남자의 능력만이 전부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나름 개념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명품이나 고가의 브랜드에 환장한 적도 없고 차라리 그 돈이면 사더라도 제 마음의 속 득억을 여러 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거기다 남자를 볼 때 외모나 배경, 그리고 직장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연애를 해왔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인성이 별로라거나 무조건적으로 현실에 안주해서 자기 발전에 게을리한다면 결국 도태되는 게 요즘의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놈에게 대쉬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놈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또한 큰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모습과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만 보고 사귀기로 결심했었네요. 물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제 착각인 걸 알고 나서는 저의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처참하게 깨달아 버렸고요. 아무튼 유독 직업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가 대기업에 다닌다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단점이 없던 그놈과 1년 정도 사귈 무렵 양가 집안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놈에 비해서 약간 모자랄 뿐이지 객관적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나름 동종업계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탄탄해요. 연봉도 나쁘지 않고 특히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나 혜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수하거든요. 그놈이 다니는 회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엄청난 몸집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계열사도 무수하게 많고요. 그중에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 그놈은 이상하게 평소에는 얌전하고 겸손하기까지 하다가도 직장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을 해서는 그렇게 자부심을 부리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생각해서 처음엔 그냥 맞장구도 쳐주면서 동조해준 적도 있었죠. 근데 점점 심해지는 대기업 부심에 결국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 네가 다니는 그 회사 대기업인 거 인정하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도 잘한다. 하지만 네가 언제까지 그 회사에서 안 잘린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입만 열면 대기업 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준 뒤로는 확실히 덜하긴 하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어느 정도 말귀는 알아먹는구나 싶어 그 모습 또한 좋게 보였네요. 누구나 실수나 잘못은 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 지적을 해줬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제 조언을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놈의 태도 때문에라도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안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예상치도 않았던 장애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장애물은 다름 아닌 돈이었어요. 사실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제 나이에 저만큼 돈 모으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반반 결혼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남편 될 사람의 직장은 좋으니까 조금 모자란다 해도 결혼하고 둘이 열심히 모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얼마 모았냐는 제 물음에 그놈이 내뱉은 액수는 적어도 너무 적은 금액인 딱 2,5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대기업 부심 부릴 땐 언제고 정작 2,500만 원을 모았다는 그놈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거밖에 못 모았냐고요. 근데 그놈은 대답 대신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거기다 저를 무슨 속물 취급까지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물론 좀 따지듯이 물어보긴 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결혼을 약속할지도 모르는데 각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무슨 예산을 짜던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자기 회사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질할 때는 언제고 저 1억 모을 때 겨우 2,500밖에 못 모았다고 하는데 어느 여자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놈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숨겨왔던 사실 하나를 실토하대요. 처음부터 대기업 소속이 아니었답니다. 계약직으로 쭉 근무를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군요. 저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요. 보통 대기업들이나 계열사가 많은 기업들은 연초에 신입으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는 공채와 근무하면서 중간에 전입하는 특채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 된 지는 3년이 채 안 된답니다. 살짝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런 이유라면 나름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그 문제는 넘어갔죠. 하지만 돈을 적게 모은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고 앞으로 저희가 결혼을 할 때 들어갈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놈에게 그럼 결혼할 때 시가에서 도와주시겠지? 라고 물어봤죠.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니 당연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쯤 도와주신대 하니 1,500만 원이랍니다. 그럼 남자 쪽 총 예산이 4천만 원이 되는 셈인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좀 더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지금 자기가 가진 돈이 적어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라며 저를 무슨 김칫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서 그냥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우리가 계속 사귀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는지 곧바로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바로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은 꼭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조건이 안 달아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만 급해졌나 보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 마음이 흔들려 버렸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놈 말에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진 저는 그래도 신랑 쪽에서 5천만 원을 결혼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내 쪽에서 1억 그대로 다 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몰차게 똑같이 하는 건 그건 나름대로 너무한 것 같으니 3천만 원은 부모님께 맡기기로 하고 나는 7천만 원만 쓰겠다고 했죠. 그렇다 해도 제 쪽에서 2천만 원이나 더 들여서 하는 결혼이니 예비시가 쪽에서 설마 태클을 걸거나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거기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한참 부족하니 결혼식 비용을 최소화하자고 했죠. 예물 예단 같은 거 일절 생략하고 신혼여행도 해외보다는 저렴하게 국내로 짧게 다녀오자 했더니 그놈 역시 그때는 적극적으로 제 뜻을 따르겠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건 마지막에 가서 생각할 일이고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작정이었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원래 누구에게 빚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오죽하면 학창시절에 가끔 깜빡하고 급식비를 두고 올 때가 있었는데 그냥 친한 친구들에게 돈 빌려 점심을 사 먹으면 될 것을 몇 푼 안 되는 그 돈 빌리는 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굶었던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집구하는 데 보태는 게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한 푼이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되니까요. 물론 저도 예물 예단 모두 다 하고 싶죠. 남들 하는 거 저라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에든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상견례하고 결혼하기까지 길어봐야 1년인데 그 사이에 저희 둘이서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렇다고 호구처럼 남자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결혼할 만큼 바보도 아니고요. 주위에서 들어보면 사랑에 눈이 멀어 다 퍼주면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이혼한 다음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남자로서 그리고 내 배우자로서 선택하고 사랑하긴 했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 쓴 돈 1억 중에 3천만 원을 빼두려고 했던 거고요. 그날 그놈과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아쉽긴 하더군요. 지금까지 자기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니 결국 변변한 전세 하나 마련 못하는 상황도 아쉬웠고 그런 상황에서도 왠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했던 그놈의 태도 역시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죠. 근데 뭐랄까 저희 부모님이 그놈을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저희 쪽에서 먼저 꺼내긴 했어요. 물론 저는 아예 몰랐었지만요. 아무튼 집에서 마치 그놈과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분위기로 몰아갔었다 보니 어느 정도 아쉬움이나 불만은 그냥 속으로 삼키게 되더라고요.
원래부터 긍정적인 성격이라 이런저런 잡생각은 지워버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만 준비하며 지냈는데 며칠이 안 돼서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 몇 번 안 받았더니 바로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놈 어머니였어요. 깜짝 놀라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목소리에 화가 잔뜩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시냐 물어봤죠.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어차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서도 요지는 간단했어요. 어째서 예물 예단을 하지 않기로 했냐는 거였네요. 분명히 그날 헤어질 때 그놈이 그랬거든요. 부모님께는 자기가 잘 알아서 이야기할 거라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꼭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 될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무시하는 거냐 막 따져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왜 어머님을 무시하겠냐 해도 아예 제 말은 안 들리는 듯 화를 내시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네요. 거기다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처음엔 조금 화가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도 자기 말에 스스로 더 화를 증폭시키는 사람 말이에요. 그놈 어머니가 딱 그런 스타일이더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놈 어머님은 이미 제 귀가 아플 만큼 소리를 치고 있었고 혼자 실컷 이야기를 떠드시다 자기도 조금은 지쳤는지 대기업 다니는 자기 아들 데리고 가려면 니네 부모한테 빌려서라도 예물 예단해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치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으로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라는 분노감이 치미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당장 그놈에게 전화를 했지만 뭔가 낌새를 챈 건지 자꾸 바쁘다고 핑계를 대길래 퇴근하고 만나서 따졌습니다. 그놈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줬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길래 중간에서 나만 나쁜 년이 된 거냐 물어봤더니 한참을 꼬녹스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던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엄마 말 중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을 다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최소한 갖출 건 갖춰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 거기다 여자 쪽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모은 돈만 해도 1억인데 너희 부모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꼴랑 2,500만 원 모아놓고 바라는 건 뭐가 저리 많답니까? 요즘 대기업 좋다. 좋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결혼하고 지 혼자 벌어먹일 것처럼 말하다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평소에 막말을 안 하는 저이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도 뻔뻔한 그놈 얼굴을 노려보며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실하게 보이네. 그냥 2,500만 원 들고 나 대기업 다니니까 최소 몇 억은 가지고 올 여자 없나요 해봐. 내가 장담하는데 한 명도 없을걸? 그냥 끝내자. 너랑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아까워. 꺼져 이 거지 새끼야. 하고 말하곤 집으로 와버렸어요. 처음에 부모님께는 대충 둘러댈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한 그놈의 실체를 알리지 않고 그냥 헤어졌다고 말하면 분명히 나중에 말 나올까봐 결국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자신들이 큰 착각을 했다고 그리고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라고요. 자기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 알았는지 구질구질하게 귀찮게는 안 해서 안전 이별했네요. 그런데 제 사연이 여기까지라면 솔직히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놈하고 헤어지고 주위 친구들에게 저희가 이별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도중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와 그놈이 사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친구놈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도 처음엔 몰랐는데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놈이 아직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기번호 영순이이긴 하지만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원들이 정체가 되다 보니 한없이 밀리고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 만나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놈은 실제로는 대기업을 다니는 건 맞았지만 단지 계약직이었다는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말이에요. 사실 대기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연봉이 높은 것도 있지만 안정성, 바로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빌미로 결혼할 때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놈하고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아무렇지 않던 저였는데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무 분해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이야기 잘 퍼뜨리는 애들 몇 명 골라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놈이 했던 말과 행동들 그대로 들려줬어요. 당연히 삽시간에 그놈의 실체는 저희 친구들 사이에 퍼졌고 그놈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갔겠죠.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인지 지금쯤 대부분 알았을 테고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놈을 떠나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결혼하자고 연락해서 할 수 있는 한 증거들을 다 모은 후 사기 결혼으로 고발해버릴까 아니면 그놈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 당신 직원이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사칭하고 다닌다 하면서 깽판을 쳐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했어요. 근데 막상 용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런 식을 사는 인간들 말로가 어떨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거지근성 부리며 구차하게 살다 가겠죠. 만약에 대기업 다닌다는 사탕발림에 빠져버렸다면 제 인생은 그날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찔할 뿐입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똥차 갔으니 벤츠 올 거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똥차는 가기라도 하지 그놈은 똥차도 못 돼. 그냥 폐차야 폐차라고요. 솔직히 벤츠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때까지 저부터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보려고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